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내신 높은 친구랑 같은 학교와 같은 전공을 지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석소장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어차피 합격해도 안 갈 대학교 꼭 지원해야 할까라는 민감하다면 민감한 또한 쓸데없다면 쓸데없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입시 현장에서 일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생활기록부와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 내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A는 최상향 대학교와 전공에 당당히 합격하고 B는 최하향 대학교와 전공에 겨우 합격하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마주했기 때문에 석소장의 견해가 무조건적인 진리인 듯 혹은 여러분 각자가 놓여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려해서 올해 모모대학교 모모 전공은 무조건 빵꾸가 나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라, 올해 메디컬 계열 중 모모대 입결은 무조건 떨어지니까 공격적으로 지원해라 등 근거는 있어도 확신이 어려운 주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2024학년도 2기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전형 구성의 변화에 발맞춰 많은 대학교에서 분할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해 오고 있는 2024학년도 2기에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서 접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각 수시카드의 의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2024학년도 기준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석소장이 느낀 바와 개인적인 견해를 토대로 제작된 컨텐츠라는 점과 더불어서 애초에 N수를 각오하고 수시원서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등의 골 때린 지원 전략을 지향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석소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오늘 컨텐츠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석소장이 실제로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며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인 6장의 수시원서에는 제각각의 의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아주 당연하게도 2023학년도 입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시원서를 처음 접수해보는 1트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우리 내신과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진학하고 싶은 전공을 설정한 이후에 흔히들 알려져 있는 대학교 네임밸류 순서대로 해당 전공의 전년도 입결 자료를 수집한 이후 거기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해볼만한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전형을 골라서 수시원서의 대부분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몇몇 대학교에는 학생이 지망하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인근 학과의 전년도 입결 자료를 참고해서 대체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트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전공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대학교 네임밸류로 승부를 보겠다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과 더불어서 이미 1트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2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가감한 방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축하시고는 합니다. 윗 문단에 있는 1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단지 전년도인 2023학년도 입결만을 참고한다면 2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작년처럼 올킬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개년 입결 자료와 전형 변화 자료를 모두 수집하기 시작을 하거나 1트 중 네임밸류 욕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이의 진로와 적성은 추후의 문제고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교에서 매년 입결 컷이 낮은 전공들의 자료만 별도로 정리해서 참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3트에 해당하시는 분들부터는 말 그대로 참고가 아니라 확신의 영역으로 수시 지원 전략 구성의 방향성이 변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2년간 총 12장의 수시 지원 전략 카드, 즉 학생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전형은 이미 어느 정도 골고루 지원을 해보았기 때문에 또한 지난 2년간 수능 공부라며 나름대로 질리도록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생각을 하고 있으나 수시 기회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쓰고 싶은 곳을 중심적으로 쓰려 한다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경희대학교처럼 지원군과 합격군의 내신 산포도를 엄청 세세하게 공개하는 대학교의 입결 자료를 살펴보는 중에 얘는 이성적으로 여기를 왜 지원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비일반고 학생이거나 2, 3트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향성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6장의 수시 원서에는 제각각의 의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의의가 누군가에게는 재수나 삼수의 길은 당연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밸런스가 좋은 대학교 전공 전형이라 지원 혹은 재수나 삼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그나마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대학교 전공 전형이라 지원 혹은 설령 재수나 삼수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대학교 측의 전형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올해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전공 전형이기에 지원 혹은 설령 재수나 삼수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전공 전형이기에 지원 등
등 제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의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부분적으로 정성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의의 기준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비교과가 어떻든 간에 최근 몇 년간의 이결 컷보다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여유롭게 충족할 수만 있다면 안정, 적정, 하향, 최하향 등 다양한 의의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 이결 컷에 큰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 변수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라는 스스로의 역량적 변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서는 대부분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 이결 컷에 큰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 변수에 대해서는 석 소장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라는 스스로의 역량적 변수라는 후자의 변수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의 변수는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3월 모의고사 때 세계합 8등급을 충족하고 6월 모의고사 때 세계합 7등급을 충족한 학생이 세계합 8에서 9등급을 요구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이 학생에게는 해당 카드가 안정, 적정, 하향, 최하향의 의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5장 수시 카드는 모두 망해도 무조건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이자 그렇기에 나머지 5개 수시 카드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하방 라인을 막아주는 보험용 카드로서의 의의도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의 변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3월 모의고사 때 세계합 9등급을 충족을 하고 6월 모의고사 때 세계합 8등급을 충족한 학생이 세계합 6에서 7등급을 요구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는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지 되묻기도 하겠으나 이러한 경우 학생이 아무리 그 몇 년간의 이결 컷보다 높은 내신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카드의 의의는 적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상향이 됩니다. 특히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다수의 학생이 여러분 각자처럼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껏 해왔던 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력과 훨씬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해야 도달할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향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야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해당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해당 카드를 가장 어려운 전제 조건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무조건 합격하는 적정 카드로 여기며 어느새 이에 익숙해져 다른 전형들을 냉정하게 살펴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당연한 전제로 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 자체가 이미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주 당연한 듯이 외면해 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시 지원 전략 측면에서 살폈을 때 이는 전자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전형적 변수들보다는 후자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인지 속에서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여기며 결국 다른 5장의 수시 카드를 공격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허울뿐인 심리적 보험용 카드로서 작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에 맞춰 이야기를 해보자면 100분위 등을 살폈을 때 냉정하게 세계합 8등급도 겨우겨우 충족한 학생이 세계합 8등급 전형이 자신의 평소 실력인 양 해당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안정 및 하향인 줄 착각하는 인지 편향이 발생해서 나머지 5장을 싹 다 세계합 6에서 7등급으로 구성해 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 소장은 교과 내신 성적 혹은 교과 환산 점수라는 명확한 정량 지표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의는 적어도 잘 풀렸을 때가 아니라 잘 풀리지 않았을 때를 상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전형 의의와 전형 특성상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순수 정량 평가로 운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형 의의와 전형 특성상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석 소장이 감히 말씀드리건대 순수 정량 평가로 운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변수를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전형 및 인원 변화 등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무시했거나 자기 위안이거나 과하게 믿었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 등을 과하게 높게 측정했거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수시 지원 전략 카드 6장에 포함해둔 분들께서는 과연 이 카드가 본인에게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 카드인지와 더불어서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안정 및 하향으로 여기고 있는 대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 및 하향인지를 그리고 나아가서 허울뿐인 심리적 보험용 카드를 포함시킴으로써 함께 은근슬쩍 들어온 허울뿐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카드는 또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정성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또 다른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룰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의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의에 대한 요점은 합격해도 안 갈, 즉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합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아주 가뿐하게 등록 예치금 안내 문자를 지워버릴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일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서영고 서성한 라인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우 대부분 중경외시 라인은 정말 안 풀렸을 때 고려할 만한 학교이고 국숭세단 라인은 합격해도 안 갈 학교로 여겨지는 사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중경외시 국숭세단 라인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합격 가능성을 명확히 재단할 수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합격해도 안 갈 수준의 대학교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석 소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합격해도 안 갈 대학에서 합격을 담보짓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아보자면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서영고 라인이 안정이라고 평가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성한 라인급, 서성한 라인이 안정이라고 평가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경외시 라인급, 중경외시 라인이 안정이라고 평가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건동호 라인급의 내신과 비교과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유난히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누가 봐도 우리 아이는 서성한 라인급이나 중경외시 이하로는 절대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우 대다수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유난히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기존의 지원 전략을 밀어붙였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높은 확률로 그 다음 연도 수시원서 접수 시즌쯤에 위와 같은 사진처럼 연락이 왔던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우 수시 지원 전략 자체가 편향성을 지닌 채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살폈을 때 중경외시 라인도 상향이기 때문에 서성한 라인을 최상향, 중경외시 라인을 상향, 건동호 라인을 적정, 국성세단 라인을 안정 및 하향으로 구분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경외시 라인을 하향으로 여기는 바람에 서영고 라인을 상향, 서성한 라인을 적정, 중경외시 라인을 안정 및 하향으로 구분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해 그야말로 까놓고 보면은 상향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허울뿐인 심리적 보험용 카드인, 즉 당연하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넣어놓은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 하나를 포함을 하면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상향도 있고 상향도 있고 적정도 있고 안정 및 하향도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보험용 카드도 있는 완벽한 수시 지원 전략 6장 카드 조합이 완성됩니다.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다수의 1트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편향의 끝을 달리는 수시 지원 전략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시며 석 소장에게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무조건 안정주의로 지원을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점은 상향 중심이든 안정 중심이든 하나를 선택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합격해도 안 갈 대학이라면 합격을 담보짓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말려도 어차피 가지각색의 의도를 갖고 쓸 수시 지원 카드 6장이 최소한 제각각 정확히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지원 전략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재수나 삼수의 길은 당연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밸런스가 좋은 대학교 전공 전형이라 지원 혹은 재수나 삼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그나마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대학교 전공 전형이라 지원 혹은 설령 재수나 삼수의 길로 들어서더라도 내년부터는 대학교 측의 전형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올해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전공 전형이기에 지원 혹은 설령 재수나 삼수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꿈이었던 대학교 전공 전형이기에 지원 등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요.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합격해도 안 갈 대학이 사실 따져보면 합격하면 세 걸음마다 절하면서 등교해야 하는 삼보일배의 대학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합격을 확실히 재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차피 여러분 마음대로 지원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상향이 상향인 줄, 적정이 적정인 줄, 하향이 하향인 줄은 냉정하게 살펴보고 각 카드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명확한 의도를 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석 소장은 이상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저 리서치라는 입시 컨설팅 기업을 이끌어가는 입장으로서 당연하게도 최소 1개 이상은 합격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향 대학교도 2-3개 정도 합격하는 수시 지원 전략이고, 두 번째는 한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겪었던 입장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의를 갖고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마주했을 때 후회가 없는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수시원서의 의의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2024학년도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